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왕눈이 구지훈입니다.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지도 받았는데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시겠다고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결과지를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씩 양식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다들 이런 건강검진 결과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항목은 다 동일합니다. 오늘 제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측검사 항목, 두 번째는 혈액검사, 그 다음 요검사, 그 다음 영상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검사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측검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 허리둘레 항목입니다. 허리둘레는 복부 비만의 척도가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90cm, 여자 같은 경우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부 비만은 복부 내장 지방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복부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이상지질 혈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입니다. 복부 비만이 확인이 되셨을 경우에는 꼭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혈압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기준 140, 이완기 기준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합니다. 혈압이 한번 높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고혈압이라고 진단해서 치료하지는 않으니까 혈압 높게 나오셨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이 혈압이라는 것이 아픈 병은 아니기 때문에 혈압이 다소 높으시더라도 혈압이 높게 나왔다 알고는 계시지만 병원을 찾지 않으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혈압이 높았을 때 왜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느냐? 혈압이라는 것은 이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할 때 감당해야 되는 압력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심장이 이 펌프질을 하면서 뿜어내는 그 혈액의 압력이 혈관에 도달할 때 혈관을 때리는 압력이기도 해요. 혈관에도 부담이 되고 심장 자체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 이 혈압,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을 때 심장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장은 하루에 8만 번 정도 뛰거든요. 심장이 훨씬 높은 압력을 8만 번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심장이 비대해지는 현상이 생기세요. 심장이 커졌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골격근이 커지죠. 그러면 골격근 같은 경우는 힘이 세지니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심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장은 수축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잘 펼쳐지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장이 펼쳐질 때 심장 안에 피를 담게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피를 담아서 수축을 해야 충분한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커지되 심장 근육이 두터워져서 커지면 심장이 펼쳐질 때 충분한 피를 빨아들이기 어려워져요. 이완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심장 안에서의 혈액의 순환, 혈액이 흐르는 길을 두꺼워진 심장 근육이 막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커지는 건 좋지 않다. 이 심장으로부터 뿜어지는 이 혈액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관 내피세포에 자극을 줘서 상처를 주게 되는데 이 상처는 혈관 내피세포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동맥경화가 생기거든요. 자, 동맥경화는 뇌혈관에 생기거나 그리고 심장혈관에 생기면 결국에 악화되었을 때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혈압이 미치는 영향이 제일 첫 번째고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당뇨병보다도 2배나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30%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치료받지 않는 인구가 그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혈압이 높게 나타났을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네, 다음은 혈액검사 항목입니다. 혈액검사 항목에서 첫 번째 항목은 혈색소입니다. 혈색소는 적혈구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혈색소가 떨어져 있으면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적혈구가 부족한 것, 그것을 빈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빈자에 피혈자를 써서 이 피가 그러면 모자라졌을 때 왜 피가 모자라졌느냐, 이 원인이 중요하겠죠. 폐경 전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피를 흘리시잖아요, 생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리혈이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빈혈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폐경 이후의 여성이거나 아니면 남성 같은 경우에 빈혈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원인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모든 인구를 통틀어서 빈혈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원인은 소화관 출혈입니다. 특히 위장 출혈이에요. 그래서 빈혈이 나타나면서
속이 쓰리고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윗배가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검은색 변을 본다. 그렇다 그러면은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이 빈혈의 원인은 정말 많거든요. 우리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이 적혈구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골수의 병이 있거나 그리고 잘 만들어내더라도 우리 혈관 안에서 적혈구가 저절로 부서지는 병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만성 질환들 뭐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빈혈이 나타났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다음은 공복혈당입니다. 공복혈당은 8시간 금식하신 이후에 측정하는 혈당이에요. 이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병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당뇨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너무 당황하시면서 나는 당뇨병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저희가 당뇨병이시라서 추가 정밀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그냥 무시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만큼 당뇨병이라는 병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합병증도 심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 당뇨병도 혈압과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을 죽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합병증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뭐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콩팥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뭐 투석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무서운 합병증들을 갖고 있는 게 또 당뇨병이고 다른 어떤 대사질환들을 또 같이 함께 몰고 오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높게 나오셨을 때는 반드시 의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상지질 혈증 항목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높고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지질 대사에 이상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게 나타났을 때는 혈관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곳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잘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이 좁아져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먼저는 이 수치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물 치료하지는 않고 한 3개월 정도 식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시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지시면은 개선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간혹 중성지방 수치가 5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절로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중성지방 수치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꼭 의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혈청 크레아티닌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의 근육의 성분인 크레아틴이 대사되고 남은 상물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아티닌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으로 충분한 크레아티닌 배출이 안 되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니까 반드시 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간장질환 항목에서는 3가지 지표를 보거든요. AST, ALT, 감마 GT입니다. 이 3가지 효소들은 다 간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간세포가 어떤 모종의 원인으로부터 손상을 받아서 간세포가 터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혈액에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간의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이 되면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간이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간 수치를 볼 때 왜 3가지를 검사를 할까요? 이 간 수치들이 어느 항목이 더 높아졌느냐, 어느 항목이 더 낮으냐 이런 걸 보고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간 수치가 높아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AST 수치하고 감마 GT가 동시에 높아지고 ALT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다면 알코올로 인한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AST, ALT가 같이 높은데 감마 GT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하면은 담도의 질환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셔서 항목을 보여드리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질환이 있으실지를 어느 정도 예상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밀 검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간 수치가 높아졌을 때 제일 흔한 원인은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라는 건 사실 어떤 일부 동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동면을 취해야 되는 곰이나 아니면 철새들 같은 경우 오랜 시간 칼로리 섭취를 할 수 없는 동물들이 그 전에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서 칼로리 섭취할 수 없는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간에 칼로리를 축적하는 수단이 지방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르잖아요. 인간은 언제든지 칼로리 섭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칼로리가 간에 축적이 돼서 지방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간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일 때는 당연히 뭐 체중 감량 그리고 이제 칼로리 섭취를 좀 줄이고 소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를 줄이시면 되는 건데, 이 지방간이 있을 때에도 사실 간 수치가 실제 높아지지 않은 지방간일 경우에는 사실 그냥 생활 습관만 교정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방간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간 수치가 함께 높아졌을 때는 그때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이 축적되면서 간세포의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간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의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요검사 항목에서 요단백입니다. 요단백은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소변은 혈액을 신장이 걸러서 노폐물만 바깥으로 배출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소변으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같은 요소들은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장은 꼭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망이 촘촘해서 단백질과 같은 그런 유용한 물질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막아주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망의 구멍들이 엉성해지면 단백질과 같이 중요한 우리 몸의 성분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면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꼭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영상검사 항목의 흉부 촬영 부문입니다. 흉부 촬영에서는 폐와 심장 그리고 좌측폐, 우측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이라고 하는 공간, 갈비뼈나 쇄골뼈, 골격들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주로 보는 곳이 폐이죠.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폐결핵 그리고 이제 폐암과 같은 병변들이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고, 심장이 심부전과 같은 병에서는 커지거든요. 그래서 심비대증이 있는지 아니면 종격동에 동양성 질환들이 있으면 종격동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검사 항목입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 항원과 항체가 있는데, 항원은 비형간염 바이러스 그 자체고요. 항체는 우리 몸에서 비형간염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군사입니다. 자, 그래서 항원이 양성이면서 항체가 음성인 경우에는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군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미 활동성 간염으로 진행한 경우이거나 우리 면역세포들이 아직 비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있는 상태에, 그래서 보균자라고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 반대로 항원은 음성이면서 항체는 양성인 경우에는 정말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군사는 있는데 아직 적이 쳐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면역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형간염 바이러스 항원과 항체가 다 없는 경우는 아직 우리가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직 면역도 획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건강검진 결과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항목만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본인들이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은 더더욱 불편을 느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원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CT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MRI 검사라든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의사와 상담하셔서 필요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과의사 왕눈이 구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